오스트리아. 유럽 대륙 중앙에 있는 내륙국으로 1156년 바벤베르크 가문의 공국으로 건국된 후 13세기 말부터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았다. 1867년 형성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이끌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왕가와 제국이 해체되고 공화국이 되었다. 1938년 독일에 합병되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1945년 연합국의 점령을 거쳐 1955년 영세 중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독립주권을 회복하였다. (1) 개관. 중부 유럽의 내륙국으로 9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이다. 정식 명칭은 오스트리아 공화국이다. 북쪽으로 독일과 체코, 동쪽으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남쪽으로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 서쪽으로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 접한다. 오스트리아인들은 자국을 독일어로 웨스터라이히라고 부르는데 이는 동쪽 변경 지역을 의미하는 고대 독일어인 오스트리치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어명인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치가 라틴어화된 것이다. 1156년 9월 17일 바벤베르크 가문의 공국으로 건국되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본산으로 1452년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배출하기 시작하여 1806년 프란츠 2세가 황제권을 포기하고 제국이 해체될 때까지 신성 로마 제국을 이끌었다. 프란츠 2세는 같은 해에 오스트리아 제국을 선포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제국과 왕가가 해체되어 연방공화국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1955년 영세 중립국이 되었다. 유럽의 대표적인 부국 중 하나로 1955년 국제연합, 1995년 유럽연합에 가입하였으며 유럽의 6개 영세 중립 국가 중 하나이다.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카라얀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탄생지이자 빈소년 합창단과 빈필하모니 관현악단, 빈국립오페라단 등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이다. 옛 합스부르크 왕가의 유산뿐만 아니라 스키 등 겨울 스포츠와 휴양을 위한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 우리나라와는 1963년부터 수교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자연. (1) 지형. 오스트리아는 국토의 3분의 2가 동알프스의 산지이며 동서로 길게 뻗은 골짜기에 의해서 산지가 크게 3지대로 구분된다. 즉 북알프스, 중앙알프스, 남알프스이다. 중앙알프스는 고기에 형성된 화강암, 편마암, 운모편암 등의 암석으로 이루어지며 알프스 동체라고도 부른다. 남북의 산악지대는 주로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 북석회암 알프스, 남석회암 알프스라고 부르고 있다. 최고봉은 중앙알프스의 호에타우에른 산맥의 그로스글러크너 산이다. 석회암 알프스는 험준한 데다 암벽이 노출되어 험한 산릉을 이루고 있다. 현재의 설선은 거의 2700에서 2900m이며 그보다 높은 곳은 두꺼운 빙하로 뒤덮여 있다. 알프스 산 중에는 유자곡, 현곡, 빙하호 퇴석, 양배암 등 각양각색의 빙하지형이 빙하기의 유물로서 남아있다. 알프스 산지 외에 국토의 1/3을 차지하는 주요 부분은 잘츠부르크와 빈을 연결하는 선과 도나우강 사이의 알프스 전연지이며 동서 260km, 너비 10에서 20km로 알프스 빙하의 토석이 많다. 도나우강 이북은 알프스 동체부와 같은 오랜 지질 구조를 가진 보헤미아 숲의 일부인데 독일의 중위 산지에 가깝다.
빈목 동부의 200에서 400m의 낮은 구릉지는 카르파티아 산맥의 전연지이다. 기후. 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에 있으므로 동쪽에서는 대륙성 기후, 서쪽에서는 해양성 기후의 점이기후를 나타낸다. 지중해의 영향은 적으며 남쪽 지방에 한정되어 있다. 바람은 북쪽에서는 서풍이, 알프스 동쪽에서는 북서풍 또는 북풍이 강하나 지형에 따라 국지적인 풍계가 형성되어 있다. 강수량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감소되고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식생. 오스트리아의 알프스는 중부 유럽적인 식생을 나타내며 해발 고도 1000m 이하에서는 화렵수가 많은데 주로 너도 밤나무가 무성하다. 침엽수로는 가문비 나무가 대부분이고 전나무는 적다. 임상의 최고위에는 유럽 낙엽송을 주로 하는 소나무과의 수목이 있다. 소나무는 이회암 질토, 암설토 또는 산사태면 등에 많이 자라고 있고 해발 고도 1350m까지 생육한다. 곰솔은 석회암 알프스 동단에서 빈 분지나 동쪽의 구릉지 등 파노니안 식물구의 일부로 간주되는 지역에 많다. 그곳에서는 떡갈나무와 관목림도 무성하다. 삼림 한계는 설선 및 750m가량으로 7월 기온 10.6도선과 거의 일치한다. 주민. 오스트리아의 구제국 시대에는 다민족 국가였으나 1997년 현재 총인구 약 813만 중 99.4%가 독일계 오스트리아인이다. 그 밖에 헝가리와의 국경 부르겔란트 지방에는 크로아티아인과 마자르인, 게른텐 및 슈타이어마르크 지방에는 슬로바키아인, 빈에는 체코인이 살고 있다. 주민의 분포 상태는 고르지 못하여 알프스 고지는 넓은 지역에 걸쳐 거의 무주지역이나 평야지대에서는 인구 밀도가 200인 제곱킬로미터를 넘는 지역도 있다. 인구 분포를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조밀지역, 중간지역, 소밀지역의 3지역으로 구분된다. 수도 빈은 전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10에서 20만 명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 총수는 18%이다. 대체로 주민은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1945년 이래 뚜렷하다. 또 근년 영아 사망률의 감소와 더불어 소산소사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불어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52년 1월 1일까지 101만 명의 외국인이 이입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이출 인구는 불과 3,642명이었다. 일반적으로 농촌의 생활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도시로의 이동은 해마다 3만 명에 이른다. 언어는 대부분이 독일어를 사용한다. 역사. 합스부르크가 지배 이전. 오스트리아의 역사는 6세기 초 바이에른인이 도나우강 유역으로부터 알프스 산기슭에 걸친 일대를 지배한 무렵부터 시작된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오토 2세가 976년에 이 지역을 바이에른 후작의 변경령으로 정하였고 다음 대인 오토 3세 무렵에 처음으로 오스터리츠라는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 지방은 바벤베르크 변경백이 통치하였으나 얼마 후인 1278년 합스부르크가의 초대 황제 루돌프 1세의 영유지가 되었다.
합스부르크가 지배의 성립. 합스부르크가는 도나우강 유역을 중심으로 가령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프리드리히 3세가 모든 가령을 통합하였다. 다음에 막시밀리안 1세는 다시 네덜란드, 북티롤 등을 병합하는 한편 혼인 정책에 의해서 에스파냐 왕국과도 결합하였다. 뒤를 이은 황제 카를 5세는 독일의 합스부르크 가령을 동생인 페르디난트 1세에게 물려주었다. 페르디난트는 투르크군 침공으로 헝가리 왕이 전사하자 그 왕위와 헝가리 왕이 겸하고 있던 보헤미아 왕위도 손에 넣었다. 이와 같이 그 지배권은 현저하게 확대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영내에 이민족이 많아졌다. 이 무렵은 종교개혁에서 비롯되는 동난기였는데 합스부르크가는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엄격한 국교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보헤미아나 헝가리의 신교 세력과 격심한 대립을 하였다. 더욱이 헝가리 영유는 대투르크 방위전에 쫓기는 결과를 빚어 이 기회를 틈탄 프랑스의 신교파의 공격까지 받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제위에 오른 페르디난트 2세는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 후작과 함께 구교도 연맹의 중심이 되어 바이센베르크의 싸움에서 신교도 동맹을 지배하는 보헤미아 세력을 격파한 데 이어 헝가리의 반란을 억압함으로써 절대주의적 지배의 기초를 굳혔다. 근대 국가의 확립. 오스트리아는 30년 전쟁 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독일의 제후는 완전한 영방주권을 획득하였으나 10년 후에 즉위한 레오폴트 1세는 사보 2052겐의 힘으로 다시 투르크의 침입을 억압하고 전헝가리령을 평정하였다. 에스파냐 계승전쟁에서는 프랑스를 격파하고 위트레흐트 평화조약의 결과 밀라노, 나폴리, 네덜란드 등을 획득함으로써 오스트리아는 그때까지의 에스파냐 의존 체제에서 벗어나 프랑스와 어깨를 겨루는 유럽의 열강이 되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영토는 분산되고 또 이민족의 문제로 시달리게 되어 결국 독일의 주도권을 신흥 프로이센에 넘겨주게 되었다. 합스부르크가 최후의 남자인 카를 6세가 국가기본법을 제정하여 전합스부르크 가령의 영구 불분할과 여자 상속제를 정하여 관계 열국의 승인을 얻으려 한 것도 이와 같은 사정 때문이다. 그러나 카를 6세가 죽자 바로 바이에른, 작센 및 에스파냐가 계승권을 주장하고 프랑스나 사르데냐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이것을 지지하여 결국 오스트리아 계승전쟁이 시작되었다. 한편 프로이센도 또 이 기회를 틈타서 예전부터 바라고 있었던 중요 자원지역인 슐레지엔 지방을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마리아 테레자는 결국 아엔 화약으로 계승권을 승인받고 대신 슐레지엔을 프로이센에 할양하였다. 슐레지엔 탈환을 꾀하는 여왕 마리아 테레자는 재상 카우니츠를 채용, 국력 충실에 진력하는 한편 프랑스, 러시아 및 독일의 여러 영방과 손을 잡고 프로이센과 싸웠으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를 절대주의적 근대국가로 확립시킨 것은 그녀의 힘이었으며 나중에는 폴란드 분할에도 참여하여 갈리시아 지방을 획득하였다. 요제프 2세는 계몽적 전제군주라고 불릴 정도로 농민해방, 종교의 관용 등 계몽주의적 개혁에 주력하였으나 복잡한 국정 때문에 충분한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자 그 파급을 두려워하였고 또 여동생 마리 앙투아네트의 운명을 걱정한 레오폴트 2세는 프로이센과 손을 잡고 프랑스에 간섭하였다. 다음 대인 프란츠 2세도 영국, 네덜란드, 에스파냐 등과 대동맹을 체결하고 제3프랑스와 싸웠으나 패전을 거듭하여 1791년에는 캠프 포르미오 화약에서 북이탈리아의 영토 밀라노와 네덜란드를 1801년 르네빌 화약에서는 라인 좌안 지방을 상실하였다. 게다가 네덜란드, 스위스, 롬바르디아 등지에서의 프랑스의 지배권을 인정하였고 1805년 프레스부르크 화약에서는 티롤, 베네치아 지방을 할양하였다. 1806년 나폴레옹 라인 동맹을 조직했고 프란츠 2세는 황제의 지위에서 물러났으며 이에 따라 중세 이래 신성 로마 제국은 해체되었다.
1809년 빈 화약에서 오스트리아는 완전히 굴복하고 왕녀 마리 루이즈는 나폴레옹의 황후가 되었으며 그 후에는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도 참가해야 했다. 빈회의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 나폴레옹 몰락 후 유럽의 재건을 위한 열강회의를 빈에서 개최한 오스트리아는 재상 메테르니히의 소환에 의해서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1815년 오스트리아를 맹주로 하는 독일 연방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영내의 마자르인, 슬라브족 등 많은 이민족이 살고 있는 데다가 또 근대 산업의 발달도 뒤늦었기 때문에 국가적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에 의한 정치 체제를 고집해야 했다. 메테르니히가 신성동맹이나 5개국 동맹을 이용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자유주의, 국민주의 운동을 억압하는 데 주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른바 메테르니히 체제도 1830년 7월 혁명을 계기로 동요하기 시작하여 1848년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3월 13일에는 빈에서 동란이 일어나 메테르니히는 영국으로 망명하고 입헌 정치가 성립하였다. 보헤미아, 헝가리, 이탈리아의 각지에도 독립운동이 성행하였으나 얼마 안 가서 옛 지배 세력이 권력을 되찾은 데다 러시아의 지원까지 얻어 11월에는 반혁명이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영내의 민족 독립운동이 계속되어 1859년에는 이탈리아의 통일전쟁이 일어나 롬바르디아 지방을 상실하였다. 또 점점 융성하기 시작한 프로이센과 독일의 주도권을 에워싼 싸움은 1866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으로 발전하였고 이 싸움에서 패배한 오스트리아는 독일 연방을 탈퇴하여 주도권을 프로이센에 넘겨준 데 이어 1861년 베네치아 지방을 통일한 이탈리아에게 할양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통일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이민족의 독립운동을 억압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게 되었다. 드디어 1867년 헝가리의 마자르인 대토지 소유 귀족과 타협하고 헝가리 왕국의 건설을 허용하여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가 그 국왕을 겸하고 동군연합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 성립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850년대부터이다. 그 후 근대화를 위하여 1887년 입헌제가 채용되고 1907년에는 보통선거제가 시행되었다. 대외정책에서는 독일의 통일 후 대립감정을 버리고 독일에 접근하면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항하려고 하였으나 현상 유지를 희망하는 비스마르크의 방침에 동의하여 1873년 독일, 러시아 양국 사이에 삼제동맹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베를린 회의에서 러시아와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어 1879년 외무장관 안드라시는 비스마르크와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을 체결하고 다시 1882년에는 이탈리아를 끌어들여 삼국 동맹을 성립시켰다. 비스마르크의 은퇴 후 발칸에서는 러시아의 범슬라브주의와 독일, 오스트리아의 범게르만주의가 대립하여 불안이 계속되었다. 1908년 투르크의 혁명이 일어나자 오스트리아는 베를린 회의 이래 점령 통치를 허용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두 주를 강제로 병합해서 세르비아와 러시아를 크게 자극하였다. 이어 1912에서 13년의 발칸 전쟁 후의 영토 처분 때 불가리아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세르비아의 대오스트리아 감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1914년 6월 28일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범슬라브주의 비밀 조직에 속하는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되자 오스트리아 정부는 세르비아의 강경한 최후 통첩과 함께 7월 28일 선전을 보고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국이 진전됨에 따라 국력의 결함이 폭로되어 이를 틈타 이민족의 이반이 일어나 결국 1918년 11월 3일 연합국과의 사이에 단독 휴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혁명이 일어나 합스부르크가는 쓰러지고 공화제가 성립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트리아는 1919년 9월 생제르맹 조약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은 해체되고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하였으며 또 영토의 일부는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등 신흥국에 귀속됨으로써 오스트리아의 국토는 전전의 1/4로 축소되었다. 또 군비의 제한과 함께 타에게 배상 의무, 독일과의 합병 등을 당했다. 그 후에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같이 물자 부족이나 산업 부진으로 시달리게 되고 또 격심한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받았으나 배상금의 지불 유예로 재정을 재정비하고 연합국들과의 관계도 점차 개선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 세계공황에 즈음해서 또다시 재정적인 위기에 빠졌고 그 후 점차 독일에 접근하였다. 이 무렵 오스트리아 정계는 가톨릭적인 보수주의를 신봉하는 그리스도교 사회당과 혁신적인 사회민주당의 2대 정당이 대립하고 있었으나 독일에서 나치스가 정권을 획득한 이래 대독일의 건설을 꿈꾸는 민족주의 세력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1932년 5월 조각된 그리스도교 사회당의 돌푸스는 프랑스, 이탈리아와 제휴하고 한편으로는 혁신파를 물리치는 동시에 늘어나는 나치스의 분파적인 활동을 억압하려고 1933년 3월 7일 쿠데타에 의하여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독재 정치 체제를 수립하였다. 1934년 7월 25일 돌푸스는 나치스 당원에게 암살되고 슈슈니크가 뒤를 이어 같은 정책을 채택하였으나 결국 독일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물러나 1938년 3월 오스트리아 나치스당의 지도자인 내무장관 차이스 잉크바루트가 내각을 조직하고 그의 요청에 따라 히틀러를 선두로 독일군이 진주하였으며 3월 13일 독일, 오스트리아 양정부에 의해서 양국의 완전한 합방이 선언되었다. 독립국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고 독일 제3제국의 한 주가 된 오스트리아는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였으나 1945년 4월 13일 소련군에게 빈을 점령당하고 사국관리이사회 밑에 새로운 정부가 재건되었다. 그 후 사국 간에는 여러 차례 강화 조약에 관한 협의가 개최되었으나 각국의 이해가 대립해서 쉽게 결정을 보지 못하다가 1955년 5월 15일 중립체제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이 사국과의 사이에 체결되어 점령군의 철수와 함께 17년 만에 독립주권이 회복되었다. 이에 따라 신생 오스트리아 공화국은 군비의 제한 및 독일과의 정치적, 경제적 결합 금지의 제약을 받았으나 배상의 의무는 없고 그해 10월 26일 국회는 영세 중립법안을 가결하고 12월에는 국제연합 가입이 허용되었다. 5. 정치 1. 정부 오스트리아는 연방에 기초한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국민의회라 불리고 183명의 의원은 비례대표제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다. 그에 반해 하원으로서는 연방의회가 있고 63명의 의원은 연방주의 주의회에서 파견된다. 법률은 국민의회에 의해 결정된다. 그 효력 발생은 연방의회에 의해 지연될 수는 있으나 방해받지는 않는다. 일상 정치의 수행은 연방 수상의 과제이고 국가 원수는 대표 기능만을 수행한다. 연방 정부는 부수상뿐 아니라 14명의 연방 장관으로 함께 구성된다. 연방주는 고유의 의회와 주정부를 운영하는데 그때마다 의장이 주관을 한다. 연방과 주의 관할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연방 정부는 3인당과 국민당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당은 가장 중요한 야당이고 많은 주정부에서 대표적인 당이다. 그 외에 통일 녹색당과 오스트리아 대한그룹이 국민의회에서 의원들로 선출되었다. 1978년에 국민투표에서 츠벤텐 마을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비준 공포가 거부되었다. 정치적으로 환경운동을 대표하는 VGO는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
오스트리아 정치의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과의 소원한 관계이다. 이스라엘에게는 홀로코스트에 대해 오스트리아가 무책임한 것으로 보여짐에도 오스트리아 정부는 연방 독일이 그들의 역사적 책임을 진 것처럼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연방 수상 크라이스키 하에서 오스트리아는 공식적으로 친나랍 정책을 폈고 1979년 피에로는 오스트리아 정부에 의해 신임되었다. 크라이스키는 자신은 유태인이면서 그것 때문에 유태인 배척주의자로 불렸다. 국내 정치에서는 수년 동안 우경화의 운동이 나타났다. 베르크 하이터가 이끄는 자유당은 오스트리아 정당 정치에서 우익의 한 편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정당 오스트리아는 전후에 실시된 11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 사회 양대 정당의 연립 정권이 21년이나 계속되었다. 1966년의 총선거에서는 국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단독 내각이 성립되었고 1970년 총선거 이후에는 제1당이 된 사회당이 단독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1986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전 유엔 사무총장인 국민당의 쿠르트 발트하임 후보가 국내외의 나치 전력 시비에도 불구하고 53.89%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1987년 사회당과 국민당의 연립 내각이 발족했으며 1992년 제1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수국민당의 토마스 클레스텔 후보가 당선되었다. 주요 정당 가운데 하나인 국민당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성립된 그리스도교 사회당의 후신으로 1945년에 결성되었다. 이 당은 종전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서 결성된 가톨릭계 보수 정당과 같은 계통에 속하며 자유주의 경제의 기수로서 1960년대 말까지 제1당의 지위를 누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사회민주당의 후신으로 역시 1945년에 결성된 사회당은 당원의 대부분이 노동조합 구성원, 중소기업가, 소농, 지식층이지만 지난날과 같은 오스트리아파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은 희박하고 서유럽식 민주주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1918년에 결성된 공산당은 한때 비합법화 시기를 거쳐 아직도 존속하나 사회당에 눌려 당세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득표율도 5% 이하로 떨어졌다. 1956년에 성립된 자유당은 독일과의 합방을 주장하는 대독일주의 계통에 속하며 옛나치스의 흐름을 타고 있다. 그 밖에 1962년에 결성된 유럽연방당이 있다. 외교 오스트리아의 기본 외교 정책은 영세 중립을 굳게 지키는 일이다. 1955년 5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과의 사이에 체결된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은 점령의 해제와 동시에 주권, 독립을 회복하는 대신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합병 금지, 나치즘, 군국주의의 부활을 금지하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조약을 비준한 오스트리아 국회는 1955년 10월 영세 중립에 관한 법률을 채택,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영세 중립을 지키고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으며 또 영토 내에 외국 기지를 설치토록 허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중립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 양진영의 냉전을 타개하는 중요한 본보기의 하나이다. 1955년 12월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중립정책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1959년에는 유럽회의에 참가하였으며 1973년 1월에 발족한 확대 이슈와 연합관계를 맺고 있다. 1978년 11월 원자력 발전소의 조업을 둘러싼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은 취소되었다. 영세 중립국이므로 국제회의의 개최가 많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서 문제나 남북 문제에 대한 외교 활동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비내는 국제원자력기구
유엔 공업개발기구의 본부가 있다. 1989년 이 시에 정식 가입을 신청하였다. 1993년 세계인권대회 주최 및 OSCE 활동 등을 통해 세계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1995년 이후에 가입한 후에는 외교 안보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군사. 오스트리아의 병역 제도에 의하면 8개월 현역 복무 후 35세까지 60일간 예비역으로 동원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국가조약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병력은 최고 5만 3천 명이 양해사항으로 인정되어 있다. 군대는 주로 육군이지만 소규모의 하천 경찰과 공군이 있다. 군대의 최고 사령관은 대통령이, 국방회의의 의장은 총리가 맡고 있다. 한편 국가조약에 따라 핵병기를 비롯한 대량 파괴병기의 보유, 제조, 실험은 금지되어 있다. 남티롤 문제. 옛 오스트리아령 남티롤을 1919년 이탈리아에 할양하였으며 주민의 90%를 차지하는 오스트리아인에 대한 박해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남티롤은 독일어를 공용어로 하는 자치령이 되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제적 압력 등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하여 1966년에도 잇따라 유혈 사건이 일어났다. 이 문제 타결을 위한 교섭은 아직 진전이 없다. 경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오스트리아가 입은 피해는 매우 극심한 상태였다. 게다가 종전 후 4개국에 의한 분할 점령, 소련에 의한 생산 설비의 철거, 그 후 오랫동안 계속된 동서양진영의 대립에 휘말려 경제 부흥이 늦어졌다. 그러나 1949년부터 시작된 마셜 플랜을 바탕으로 유럽 부흥 자금에 의한 원조가 제공됨으로써 이와 같은 경제 상태에서 벗어나 급속도의 재건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특히 1955년의 독립 이후 소련에 접수된 재산이 반환되는 등 자금 요인에 힘입어 오스트리아 경제는 고도 성장을 달성, 전쟁 이전을 능가하는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겪는 동안에 산업 구조는 고도화하고 중화학공업을 비롯하여 수출도 크게 신장되었다. 더욱이 1951년 이래 연평균 6%라는 서유럽에서 독일, 이탈리아에 이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30% 정도로 성장이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대의 특색은 자본주의를 기조로 하면서도 주요 기간 산업의 국유화, 국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치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실시된 독일 자산의 국가관리도 큰 작용을 하고 있다. 현재 생산액으로 분류해보면 광업과 석유는 100%, 제철은 95%까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은 국유와 주소유가 반반을 차지한다. 국유화된 기업 수는 약 50개에 달하며 그중 대부분은 대기업이다. 국민 총생산 중의 산업별 비율은 1996년 현재 농업 분야 1.5%, 산업 분야 31.6%, 서비스 분야가 66.9%를 각각 차지한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 면에서 보면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이 각각 37%, 56.2%를 차지하며 제1차 산업은 7.8%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경제의 제2차 산업 및 제3차 산업 집중 현상을 반영하여 인구 분포의 지역적 편제 현상도 함께 나타난다. 흔히 머리통만 큰 나라로 표현되는 것처럼
전체의 20%가 넘는 인구가 빈에 집중해 있는 데다 오버웨스터라이히, 니더웨스터라이히, 슈타이어마르크의 3개 주까지 합하면 전 인구의 3/4를 차지한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오스트리아의 주요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토지 이용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경지율은 17%에 불과하여 목초지 25%를 합쳐도 식량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국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식량 자급률은 꽤 높다. 1966년에는 자급률이 88% 정도로 올라갔고 그 후 일시적으로 약간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장당 농지 면적은 24헥타르로 그다지 크지는 않고 농지 면적 10헥타르 미만인 농장이 거의 반을 차지하며 소규모 영농이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 경지는 동부의 저지에, 목초지는 서부의 산지에 많이 분포해 있고 경지의 2/3은 곡물을 심는 밭이다. 주요 작물은 밀, 호밀, 보리 등의 맹류를 비롯하여 감자, 사탕모, 목초류 등이고 과일로는 포도, 사과, 자두 등이 생산된다. 가축으로는 소, 돼지를 비롯하여 양, 염소, 닭도 많이 기르고 있는데 최근 들어 큰 가축으로는 소가 불어나고 말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낙농산물의 일부는 수출되기도 한다. 국토의 45%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업은 오스트리아의 중요 산업 가운데 하나이다. 산림은 중, 남부 지역에 많고 목재를 비롯한 제지, 화학공업용 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광물 자원의 혜택도 꽤 많이 받고 있다. 예로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온 철광은 유럽 최대의 노천굴 광산으로 유명한 슈타이어마르크 주의 에르츠베르크가 주산지이며 바로 남쪽의 도나비치에는 대규모 제철 공장이 있다. 석탄은 매장량이 많지만 수입하는 쪽에 값싸기 때문에 최근에는 폐광 상태의 탄광이 눈에 띄고 있으며 국내 수요에 1월 3일에도 못 미치는 공급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암염, 흑연 등의 생산량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석탄 생산량이 적은 대신 수력 발전이 발달하였으며 유럽에서 중요 수력 발전국의 하나로 북은 여러 나라에 전기를 수출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 공업 생산의 대부분은 국영 오스트리아 공업광산관리회사에 통합되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주요 생산 부문은 철강, 화학기계, 전기기기, 식품 등이다.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개발된 LD 제강법을 비롯하여 제철 기술이 발전되어 있으며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 수출도 여러 나라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때 활기찬 제지나 섬유 공업 등은 정체 상태에 머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통적 미술 공예품을 제작하는 각종 수공업도 전문화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상과 같은 오스트리아의 산업구조는 크게 나누어 철강,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공업 부문과 식품, 섬유, 제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 부문을 자본주의적 생산의 2대 지주로 삼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규모 영농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생산과 공예품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전자본주의적 공업 생산이 널리 남아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럽 자유무역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오스트리아의 무역구조는 물론 서유럽 국가들을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삼고 있으나 에프타 국가들보다도 EC 국가들과 관계가 더 밀접하다. 무역량은 독일이 가장 많고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과도 거래가 활발하다. 품목별로는 기계류와 철강의 수출액이 많고 금속 제품, 종이류, 목재 등이 다음을 차지한다. 또 수출액으로는 미술 공예품이나 유리기구 등도 중요한 수출품이다. 수입액이 많은 품목은 기계류, 자동차 등이고 원유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1996년의 무역 실적은 수출 578억 달러, 수입 673억 달러로 입초를 기록하였다. 한편 오스트리아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해마다 늘어 이에 의한 외화 수입이 국제수지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예로부터 동서교통의 요충지였으며 특히 도나우강이 수산교통은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지금도 국영 도나우 선박 회사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철도는 동부지방에 발달해 있으며 반 정도는 전철화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로교통이 급격히 발달하여 빈잘츠부르크 인스부르크에서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개통되었다. 철도보다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알프스 지방에서는 등산전차, 리프트, 케이블카 등의 관광시설이 발달되어 있다. 빈을 비롯한 6개 주요 도시에 공항이 있고 국영 오스트리아 항공회사가 국내 및 유럽 여러 나라에 취항하고 있다. 우편, 전신, 전화도 모두 국영이고 신문은 일간지 30종, 정당기관지 등이 있다. 경제계의 대표적 기관으로는 연방산업회의소가 있고 노동조합으로는 1945년에 결성된 오스트리아 노동조합 총동맹이 있다. 초당 바작 조직인 OGB의 주된 목표는 완전 고용의 실현에 있다. (7) 사회. 같은 게르만계 민족이고 독일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국민성은 차이가 크다. 그 이유는 첫째, 오스트리아의 사회 구성이 여러 인종으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강한 국제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오스트리아인, 특히 빈 시민들이 가지는 로마적 정서와 발칸적 격렬성은 독일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격이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생활을 가장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가톨릭이고 풍속, 습관이나 연중 행사의 많은 부분은 가톨릭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매일 하는 인사도 신이 가호가 있기를 하고 말한다. 현재 국민의 88%가 로마 가톨릭 교도이고 6%가 프로테스탄트, 나머지가 유대교도 등이다.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이고 다민족 국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빼고서 이 나라 문화는 논의하기 어렵다. 특히 빈은 옛 제국 안팎의 여러 민족 문화가 융합하여 독자적인 오스트리아 문화를 창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교육 수준은 높고 19세기 무렵 최저 8년간의 의무 교육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1966년에는 9년간으로 연장되었다. 학교는 공립과 사립이 함께 있으나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국가가 관리, 통제한다. 취학연령은 6세이며 대학 진학 희망자는 우선 4년제 초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뒤 9년제 중학과정을 마치고 대학 입학 자격시험이라는 국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종합대학으로는 독일어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 빈대학, 그라츠 대학, 인스부르크 대학과 1964에서 66년에 신설된 잘츠부르크 대학 등 4개가 있다. 단과대학으로는 예술 부문을 포함하여 6개교가 있으며 모두가 국립대학이다. 그 밖에 성인 교육을 위한 시설도 많이 있으며 세계 각지의 참가자들로 구성되는 국제학예 학교가 여러 곳에서 개최되어 국제적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왔으며 사회복지관계의 지출이 국가재정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보험이나 상해보험, 그리고 노후보장제도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으며 신체장애자나 전쟁 희생자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고 있다. 주마다 보건위생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의약품이나 온천도 국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초과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무감독 담당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8) 문화. 오스트리아 문화 중 음악은 독일 음악을 바탕으로 알프스를 비롯하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등 인접국들의 민속음악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받아들여 독일 음악에서는 볼 수 없는 변화 있는 리듬이나 밝은 선율을 가졌다.
음악의 도시라고 부르는 빈을 중심으로 활약한 음악가로는 글루크, 하이든, 모차르트 등의 고전파를 비롯하여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말러, 쇤베르크, 베베른 등 다채로운 인물 구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속무곡 렌틸러를 모체로 하여 도시풍의 빈 왈츠로 완성한 유한 슈트라우스도 특기할 만한 작곡가이다. 문학은 언어로 말하면 당연히 독일 문학의 일부에 포함되지만 이 경우에도 인접곡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였다. 작가, 시인으로는 F. 그릴파르처, A. 슈티프터, A. 슈니칠러, A. 츠바이크, F. 카프카 등이 오스트리아에서 활약하였다. 이 밖에 건축이나 연극,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도 뛰어난 작품이 많다. 학문상의 업적으로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2명을 비롯하여 의학, 물리학, 화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도 15명이나 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역사적으로는 심리학의 S. 프로이트, 인류학의 W. 슈미트, 경제학의 A. 맹거, 유전학의 G.J. 맨델 등이 유명하다. 스포츠 면에서는 특히 기후가 겨울 스포츠에 적합하여 인스부르크에서 동계올림픽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되었다. 스키, 스케이트는 폭넓게 즐기는 스포츠이며 곳곳에 인공 및 천연 스케이트 링크가 설비되어 있다. 그 밖에 축구도 널리 보급되어 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빈에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설비를 갖춘 시립체육관이 건설되었다. 과학기술. 오스트리아는 1847년 전신시설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국영에 의한 통신 업무를 시작하였다. 1849년 프러시아와 전신 조약을 체결하고 국제 전신 업무를 시작하였다. 1887년 최초의 국영 전화망이 개통되었고 1892년 국제 전화가 접속되었다. 1895년 전화 사업이 완전 국유화되었다. 텔레콤 컨트롤은 1997년 새로운 통신법에 의해 설립된 규제기관으로 통신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 주파수 할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포스트앤텔레콤 오스트리아는 국유의 통신사업자에서 1998년 일부 민영화되었다. 유나이티드 텔레콤 오스트리아는 1996년 중반부터 비즈니스 시장을 위한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광섬유망은 1986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여 1996년 현재 광섬유는 12만 킬로미터가 구축되어 있다. 셀룰러 전화 사업자는 모빌콤, 맥스모빌, 커넥트 오스트리아가 있고 1997년 6월 현재 75만 3,400명의 셀룰러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인터넷 서비스는 1995년부터 PTT가 제공하고 있다. 방송은 8방식의 2개 채널과 22개의 외국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15개 채널이 세딜, 프로7과 같은 독일어 방송 채널이다. 유일한 방송사업자는 오스테리셔, 룬드펑크로 1957년 오스트리아 연방과 주가 만든 유한 회사이다. 2개의 TV 채널과 3개의 라디오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1987년 빈에서 CATV가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매년 약 10%의 성장세를 보인다. 최대 CATV 사업자는 텔레카벨이며 위성방송과 독일과 스위스 등의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송신하고 있다. 1996년 현재 CATV 접속 가구 수는 텔레카벨의 시장 점유율 36%인 40만 5천 가구이고 시멘스는 130만 가구, 나머지 250여 개 사가 60만 2천 가구이다. 대한관계. 한국과의 공식 관계는 1963년 5월 국교가 수립되면서부터 비롯되었으며 1974년 12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 되었다.
1971년 10월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1979년 3월에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었고 1991년 3월에 한우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1996년 전자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슨이 오스트리아의 크레츠 테크닉사의 주식 60%를 인수하였다. 1997년 현재 대한 수출은 1억 8천만 달러로 주요 품목은 자동차와 산업용 및 가정용 전자제품, 섬유 제품 등이고 수입은 5억 8천만 달러로 주요 품목은 기계류, 금속 광물, 전자부품 등이다. 1996년 현재 한국 교민은 329명이고 체류자는 1,180명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